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에 가게 되면 제일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 전자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는 종이문서로 해서 기한서나 후미서를 상신을 했는데 요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죠. 자, 그 전에 스키마로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야 될 게 이 결제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결제와 결제의 의미. 자, 위의 결제는 우리가 흔히 품위서나 기한서를 결제를 할 때 쓰는 용어고요. 밑에 결제는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결제라고 합니다. 이건 돈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자, 위의 결제 같은 경우에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나 승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결제의 필요성은 안건의 처리에 있어 외부 혹은 조직 내부의 문서로 발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상급자의 가부 결정이 필요한 때, 혹은 수신된 문서로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요약하여 상급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간단한 결과 처리나 상황 또는 익명과 같은 내부적인 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될 때,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구두로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니고 문서로 처리 방안의 내용에 대하여 상급자의 가부 결정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결제 문서를 올리게 되죠. 자, 결제 관련해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결제와 결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자, 전자결제를 하다 보면 참조자 혹은 열람자라고 해서 기능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열람자는 완결된 문서만 확인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참조자는 기한 단계에서부터 결제 문서를 확인하는 사람이죠. 자, 상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높임말인데 윗사람이나 관청 등에서 일하는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한다는 것을 상신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기한은 사업이나 활동 계획의 초안을 만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전결. 자, 전결은 최고 관리자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중간 관리자에게 최종 결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고요. 대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신해서 하는 건데, 결제를 할 상태가 아닐 경우 결제를 대신해주는 유저를 말하는 겁니다. 결제자가 해외에 출장을 갔거나 여러 가지 기타 상황들에 의해서 결제를 못할 경우 대결을 하게 되죠. 자, 나에게 상신된 결제 문서는 대결로 선택된 유저에게도 동일하게 상신되며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결제 처리를 하면 결제가 진행되고 다음 결제자에게 문서가 전달되거나 완료됩니다. 자, 선결. 처리 전에 접수된 서류를 결제권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후결은 결제 후 처리가 끝난 서류를 확인하는 걸 말합니다. 자, 미결 같은 경우에는 처리 중 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요. 완결은 처리가 끝났다는 의미죠. 자, 이 반려.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문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상급자가 반려를 하게 되죠. 반환하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서를 다시 회수를 해서 수정 검토해서 다시 재상신을 해야겠죠. 자, 전자결제의 도입 목적과 추진방향 효과인데요. 이 부분이 현대사회에서 전자결제를 쓰는 내용에 대한 목적, 추진방향 도입 효과입니다. 자, 전자결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게시판, 우리가 공지나 공고를 할 때 관련 내용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것처럼 메신저 역할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일정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기능까지도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룹웨어라는 명칭으로 해서 전자결제 시스템도 하나의 툴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간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고요. 추진 방향은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업체를 선정해야겠고, 그리고 가성비와 적용, 그리고 회사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겠죠. 무조건 비싸다고 그 툴 자체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 ERP나 CRM 연계를 해서 확장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입 효과로는 일정 관리 당연히 되겠고,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하니까 좀 더 빠르게 의사결정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종이문서 감소가
가장 큰 이유겠죠. 게시판은 공지사항이나 업무 절차, 회사 내규 등을 쉽게 공지를 할 수 있고요. 자,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절차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업체 선정을 할 때 이제 고려사항으로는 기능 분석, 사용자 편리성, 도입 시기, 인적 자원, 효율성, 그리고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업체한테 제안서를 받고 업체가 요즘엔 다 시연회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시연회까지 함께 본 다음에 검토를 진행하겠죠. 자, 도입 단계에서는 각 기능들을 어디까지 활용할 건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게시판, 회란판, 근태, 전자결제, 일정, 메신저 요 정도만 한다. 아니면 좀 더 확장성 있게 CRM까지 한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착 단계에서는 경영진한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실무자들 교육과 함께 실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디트를 해서 문제점들을 발췌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가겠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게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행 의지 부족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 포함해서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업체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로부터 시연회도 하지만 제안서를 받아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가지고 모바일 연동 시도 요즘에는 이 안드로이드와 iOS 이 두 가지가 다 연동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한지도 확실히 확인을 해야겠죠. 자, 쪽지 대화하기, 메일, 공지 게시판, 근태 일정 관리, 그리고 전자결제, 통계자료, 프로젝트 관리, ERP, CRM 연계 가능. 자, 서버 운영은 자사에 둘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둘 것인지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자, 문서 관리, 보안 상당히 중요하죠. 자, 모바일 연동. 요즘에는 모바일 연동은 거의 100% 다 진행을 한다고 봐야 되죠. 모바일로 해서 언제 어디서나 결제 문서를 쉽게 볼 수 있고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저당으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은 완전히 구축을 해서 서버까지 다 구비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 관리 구축형 그 커스터마이징의 경우 구축 비용과 구축 시간, 서버 관리 자료 필요해서 비용이 발생된다는 걸 인지해야 되고요. 그 패키지의 경우는 구축 비용과 서버 관리 자료 필요하지 않지만 또 내가 원하는 회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커스터마이징이 하기 힘든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서버 관리 구축형과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 자,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품위서나 기한서를 쓸 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요긴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목에서 모든 내용을 볼 수 있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줄의 기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도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작성해야 된다. 결제자는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먼저 목적. 모든 품위 기한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한두 줄로 해서 간략하게 취지를 명확히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활동의 문서에 있어서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사결정 및 활동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개론. 자, 이 개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이면 일정, 장소, 업체, 인원, 각각의 이제 교육 관련이면은 교육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구매나 이런 돈이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 금액적인 부분을 인원까지 해서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세부 내용, 자, 개론을 넣었으니까 이제 세부 내용을 넣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타부서 협조사항이 유의사항, 그리고 일정 변동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되겠고요. 요즘에는 첨부 파일 문서를 첨부를 해서
사진이면 사진, 파일이면 파일 이렇게 첨부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문서 조항 및 조항번호 및 글씨체. 자, 1 가로, 가 가로, 쌍괄호, 그 다음에 가 쌍괄호. 자, 원, 그리고 원문자인 1, 그리고 가. 이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맑은 고딕으로 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하죠. 그래서 품위서 같은 경우에 이제 글씨 포인트는 한 10포인트로 해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자, 실제로 작성 예시를 보게 되면 2020년 구정 임직원 선물지급 품위 해가지고 14 사이즈로 진하게 한 줄을 띄우고 간략한 내용을 개론을 쓰고요. 세부 내용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항목 순서대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부를 해서 파일이면 파일 관련 내용으로 해서 마지막 끝 이렇게 진행해서 간략하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내용은 알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첨부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를 하다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위임 전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임 전결 기준을 갖다가 미리 등록을 해놔서 내가 작성하는 품위, 기한, 각종 문서들에 대해서 관련 내용들을 위임 전결 기준에 입각해서 작성을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전자결제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기한서나 품위서는 작성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